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이었었고요. 예. 그 광주에서 이런 항쟁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미국 언론에서 피가 모자라서 사람이 죽어간다. 광주에서 예, 그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학생회의 주요 멤버였었는데 우리가 헌혈 운동을 하자. 헌혈. 예. 네. 그래서 LA에 있는 미 적십자사를 3일 동안 점거를 하면서 점거? 예. 그래서 한인들에게 헌혈을 호소했고 그 미 방송국에 광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 좀 알려달라. 한국인들은 모른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헌혈 운동을 주도를 해서 그것을 계기로 미주 한인 사회도 사실은 그렇죠. 일반인들이 말을 조심할 때예요. 그렇죠. 네, 그 광주 항쟁 사건을 계기로 좀 더 미주 한인 사회도 이제 자각하면서 통일 운동도 시작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이제 조짐이 생긴 미주 한인 사회 내에 민주주의, 네. 민주화 네. 그것이 시작된 예, 그런 거죠. 예. 그걸 연구한 석사 논문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광주 항쟁을 알리신 거군요. 네, 간단히 그렇습니다.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의 저희들은 뭐 어떤 이런 이념 문제라기보다는 인도주의적 예, 차원에서. 인도주의적이고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느꼈고. 그래서 헌혈 운동을 하신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슨 뭐 독재 타도 민주 운동 이런 슬로건이 아니고 네. 광주에 피가 모자라니 헌혈합시다. 네. 이걸로 사람들을 모았다. 예, 맞습니다. 정작 그 피는 보낼 수 있었나요? 못 보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적십자 규정상 받는 국가에서 이거를 받겠다라고 해야 그렇죠. 보낸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피가 이거 금방 못 쓰게 되니까. 네. 대한적십자사에서 그걸 거부했답니다. 그래서 보내지는 못했지만 그 어떤 상징적인 저희들의 노력이 미국 사회에 알려지게 됐고 또 미리 주류 언론을 통해서 광주의 진상도 어느 정도는 알리는 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한흑 갈등 쪽으로 관심을 옮기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 초부터 뉴욕이나 여러 지역에서 한인 상인과 흑인 고객 간의 마찰 그리고 보이콧들이 이제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986년도부터 이것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심상치 않은 문제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동안의 흑인 민권 투쟁사 또 아시안 투쟁사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예. 아마 제가 최초로 본격적인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박사학위 논문이 혹시 LA 폭동 같은 게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결론 아니셨나요? 어느 정도는 그런 예견을 한 거나 예측을 하셨던 거예요? 예. 근데 저도 그렇게 빨리 올지는 몰랐습니다. 아하.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하면 예. 왜냐하면 미국 사회에서 폭동이라는 것이 20, 30년 주기로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흑인들의 불만이 축적되다가 어느 순간에 터지는 거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한인 이민자들이 그동안의 흑인 사회를 전혀 모르고 역사를 전혀 모른 채 흑인 지역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 강화라든지 또는 지역 사회를 위한 환원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을 때예요. 그냥 돈만 벌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흑인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을
하는 그런 직접적인 계기가 됐고 그보다 먼저 흑인 지역에 왜 다른 사람들은 진출을 안 합니까? 그게 1960년도에 이미 그 미 전역에서 폭동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한인 이민자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거죠. 모르고. 그래서 백인 특히 주위시들이 그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60년도에는 예, 그분들이 다 나갔어요. 아하. 다 나가고 이제 공백 상태에서 한인들이 값도 싸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 무작정 막 들어간 겁니다. 예. 들어가서 지역 사회를 위한 활동은 안 하고. 그때는 사실 한국이라는 사회가 가난했기 때문에 지역 환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입니다. 모르죠. 예, 예. 경험해 본 바도 없고. 예, 맞습니다. 그걸 가서 그냥 돈만 벌고. 예. 그런데 흑인들은 분노가 쌓이면 그렇다고 왜 자기들을 솔직히 말해서 박해한 건 백인 주류 사회인데 왜 화풀이를 한인들한테 합니까? 왜냐하면 한인들 상권 대부분 이제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인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들은 이방인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돈만 벌어서 나갈 사람들이니까 네.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중간 소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중간 소수민족. 예, 그래서 백인 지배층하고 흑인 피지배층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시안들, 이민자들을 그 지역에 보내서 네. 그들로 하여금 공격의 대상이 돼서 우리는 전혀 피해를 당하지 안전하게. 않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 내에 흑인이 전체 인구로 따지면 굉장히 많지 않아요? 아닙니다. 흑인 인구는 1990년도부터 거의 변화가 없고요. 약 한 12%에서 13%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거밖에 안 됩니다. 예. 저희 감각에는 한 30-40%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제 흑인들이 그 도시에 모여 대도시의 빈민가에 집중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많다고 느끼지만 네. 그 이런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에는 거의 없는 거죠. 다 백인이죠? 예. 아시아계는 총 얼마나 됩니까? 아시아계는 이제 1980년도, 90년도에는 뭐 2%, 3%밖에 안 되다가 지난 20년 동안 급성장해서 지금은 6.5% 정도 됩니다. 6.5%. 예, 상당한 괄목한 성장을 한 거죠. 네. 예. 그럼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백인. 나머지는 다 백인. 이게 인디안이 한 1% 조금 안 됩니다. 인디안들이 있고. 예. 그러니까 소수 인종이라고 하는 거는 흑인도 소수 인종이라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오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소수 인종과 지배층과의 갈등은 바로 흑백 갈등이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있죠. 지금도 여전하고. 예. 뭐 계속 총기 사건 나고 경찰이 뭐 이런 일 벌어지는 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전히 흑인들은 미국 내 전체에서 보면 하류층입니까? 그렇죠. 1960년도 이후로 흑인 중산층이 많이 생겼지만 흑인 중산층은 대부분 흑인 빈민가를 떠났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백인 지역이나 좀 중산층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예. 흑인 빈민층은 여전히 빈민층이면서 그들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하층 구조에 머물고 있고 아직도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중고등학교 중퇴율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남성들의 20대, 30대 흑인 남성들의 중에 대학을 다니는 흑인 남성보다 감옥에 있는 흑인 남성이 더 많다. 네. 그것이 흑인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죠. 본격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백인들의 어떤 차별 의식 이것도 여전하고. 그렇죠. 백인들의 차별 의식이 뭐 최소한 3분의 1은 노골적인 차별 의식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요. 그럼 우리 한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내에서 어떤 지위나 뭐 이런 게. 한인들의 지위나 위상은 1992년 4월 29일 LA 폭동이 발생했을 때는 한인들의 지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의식 속에 한인이라는 의식 인지도도 없었어요. 인식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또나 미주 한인이라는 것에 상당히 많이 위상도 올라갔고 또 한인들이 각
여러 방면의 주류사회에 진출을 하고 있고 예. 또 교육률은 뭐 세계 높고, 어디에 가도 뒤떨어지지 않고 좋은 대학교를 나온 그 1.5세, 2세들이 각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특히 LA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인들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위치를 상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높은 위치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지만 문제는 정치력 신장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조직되지 못했다? 예, 아직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계나 중국계하고 비교를 해도 일본계나 중국계는 상당히 그 정치적 조직을 잘해서 예. 연방 하원들도 많이 배출을 하고 우리는 아직 그 인식이 없고. 우리는 또 인식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LA 폭동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력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맞아요. 인지를 하고 있지만 예. 인식하고 있는 거랑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1.5세, 2세들 중심으로 정치력 신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거를 실천에 옮기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미 네. 조직화는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러나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 어느 정도의 연륜이 필요하니까 아마 10년, 20년 있으면 좀 더 한인의 정치력이 알겠습니다. 그만큼 높아지리라고 그래도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뭐 몇몇 분, 뭐 연방 하원 의원 2번, 3번 하신 분 이런 분들도 간혹 있었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노력이었고 그렇죠. 이제는 조직화된 그런 어떤 한인의 정치력 신장이 시작되는 단계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그 김영옥 재미동포 연구소의 소장이시던